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기본 5가지만 해도 푸른 잔디 마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 기본도 안 하면 푸른 잔디 마당을 얻겠다는 건 과욕이 될 수 있겠네요.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의 넓은 잔디 마당은 그 어떤 정원 꾸미기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녹색에 잘 정리된 잔디 마당이 있으면 정원에 울긋불긋하게 화초나 식물로 많이 꾸미지 않아도 한껏 멋이 납니다. 그림으로 치면 이미 자연의 녹색 배경이 꽉 채워져 있는 거죠. 그 녹색의 배경 위에 빨간색이나 분홍색 등 한두 가지 색의 포인트만 주어도 참 보기 좋습니다. 잔디 마당을 관리하는데 아마 수십 가지의 방법과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기반으로 상식적인 5가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잔디 깎기입니다. 잔디를 정기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한 번씩 꼭 깎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잔디를 한 방향으로 깎아주면 더욱 미관상 좋습니다. 무엇보다 잔디를 깎아주는 것은 잔디의 생장에 필수입니다. 잔디는 마디식물이라 깎아주어야만 옆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깎아주는 것으로 잔디 뿌리가 잘 안착도 되고 주변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잔디의 밀도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잔디를 꼭 깎아줘야 됩니다. 잔디의 밀도가 높아져야지만 미관상도 좋고 그리고 또 잡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잔디를 깎고 나오는 북대기는 깔끔히 다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대기를 아예 잘게 잘라가지고 잔디의 멀칭 목적으로 그냥 둔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효과는 있긴 할 겁니다. 유기물 성분의 비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적절하게 치워주는 게 잔디 속까지 통기성이 좋아져서 공기도 잘 통하고 해충이 서식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디밭이 양지 바른 곳보다 그늘이 자주 드는 곳은 최대한 눅눅하지 않게 북대기나 마른 잔디를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봄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기 직전이나 가을녘에 들어서는 잔디 긁기라고 해서 잔디 속의 마른 잎을 긁어서 없애주는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해야지 새롭게 뿌리가 내리고 잔디 밀도를 유지해서 다음에 녹색의 빽빽한 잔디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잔디 깎을 때에는 꼭 날씨가 쾌청한 날 하셔야 돼요. 잔디가 이슬이나 비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젖은 잔디가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도구에게 들러붙어서 잔디 깎는 일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잡초 제거입니다. 잡초는 보일 때마다 수시로 조금씩이라도 뿌리까지 계속 뽑아주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푸른 잔디 마당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잔디 마당을 오가면서 보이는 잡초가 있으면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뽑아주는 게 해답입니다. 그리고 잔디를 정기적으로 깎아주는 게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잡초가 성장해서 씨앗이 맺혀지면 더 심하게 번지기 때문에 잔디를 깎을 때 잡초의 꽃대를 잘라서 아예 씨앗이 생기지도 못하게 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잔디와 다르게 잡초 중에 줄기와 잎사귀가 잘리면 그대로 죽는 것도 있습니다. 꼭 잡초 제거를 위해서라도 잔디를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합니다. 잡초는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누렇게 변한 잔디에 먼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잔디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누런 잔디 위에 확연하게 이제 녹색의 잡초가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혹 잡초가 많아지면 부득이하게 약을 쓰는 것도 해법일 수 있어요. 시중에 보면 잔디는 그대로 두고 잡초만 죽이는 제초제도 있거든요. 약은 사용법에 잘 맞춰서 그냥 필요하다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비료입니다. 비료도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주면 좋습니다. 근데 밀도도 좋고 잔디가 잘 자라고 있다면 굳이 비료 따로 주지 않으셔도 돼요. 잔디 깎기와 잔디 긁기 정도로만 관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비료는 잔디의 밀도를 높이거나 군데군데 생육이 더딘 곳, 또 약간 그늘져서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 곳에 주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잔디가 뻗어 나가서는 안 되는 방향 쪽은 비료를 안 주거나 아예 적게 주는 게 좋아요.
별도로 잔디 엣지 같은 걸로 잔디가 뻗어 나가는 것을 막은 곳이 아니라면 비료를 이제 많이 주게 되면 잔디가 막 굉장히 빠르게 뻗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비료는 잔디용 비료를 구매해서 쓰면 가장 적합합니다. 각 비료마다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사용법에 맞춰서 쓰면 되고요. 저는 보통 1kg짜리 비료를 구매해서 1년을 씁니다. 1kg가 50평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통 권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반씩 1년에 2번 정도 쓰면 제 잔디마당에 딱 맞더라고요. 비료는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잘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준 다음에는 물을 또 충분하게 흠뻑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북토입니다. 북토는 흙을 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토는 잔디를 처음 키우는 초반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잔디의 밀도를 높여서 뻗어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땅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잔디가 자라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 곳이나 또 낮아서 물이 고이는 곳이 있다면 북토를 해주어서 잔디 생육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북토는 보통 모래 종류를 많이 쓰거든요. 염분기가 없는 강모래를 쓰면 됩니다. 저도 강모래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토는 비료 주듯이 필요한 것을 골고루 뿌려준 다음에 손으로 좌우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잔디 아래쪽으로 흙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잔디 일부분이 죽은 곳이 있다면 그곳의 흙은 최대한 걷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북토를 해준 다음에 잔디를 이식하거나 잔디 씨를 뿌리거나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과 배수입니다. 잔디밭의 수분은 잘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별도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말에 와서 평일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보통 여름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외 계절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흠뻑 물을 줍니다. 발로 밟아서 잔디가 힘없이 쓰러지거나 발자국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물이 부족한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저도 이렇게 해보면 눈대중으로 봐서 이게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잔디 깎듯이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 배수가 안 돼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다면 웅덩이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모래로 좀 더 북토를 해주거나 아니면 땅에 구멍을 좀 이렇게 더 깊숙이 내서 물이 이렇게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 주기는 스프링클러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잔디밭에 물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주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직접 손으로 물을 주는 것도 잔디마당을 가꾸는 하나의 큰 재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가 오듯이 이렇게 좀 가늘게 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지 너무 세게 한 곳에 쏠리게 물을 뿌려주는 건 잔디 패이기도 하고 잔디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외에 번외로 또 말씀을 드리면 잔디는 확실히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장시간 그늘이 많거나 나무 밑은 잔디가 잘 자라지 않거나 밀도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잔디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잔디 깎는 거, 잡초 제거하는 거, 비료 주기, 북토하기, 물과 배수 신경 쓰는 거, 요것만 잘 5가지만 기본적으로 잘 지켜도 항상 멋진 잔디마당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 좋은 정보와 경험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